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에 왔을 때 특권 중에 하나가 대서양을 해질녘에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딴 데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고, 이 녹색 잔디하고 이 빨간색 콘크리트가 진짜 대비가 예술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공 좀 들었겠는데요? 밑에 기초 콘크리트 있고. 네, 저희는 지금 2011년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소토무라 에두아르도라고 하는 포르투갈 건축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설계한 파울라 헤고 뮤지엄에 와 있습니다. 근데 파울라 헤고라는 분은 1930년대 태어나신 여성 화가인데, 근데 그분이 에두아르도라는 건축가한테 특별하게 요청을 해서 이곳 넓은 땅에다가 본인의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일단은 붉은색 콘크리트를 쓴 거죠.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빨간색 염료를 넣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빨간색의 약간 흙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콘크리트를 썼고요. 가만히 보시면은 그 쪽 판넬들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송판 노출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 판재를 댄 걸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긴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냈고요. 사실 이 에두아르도라는 건축가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두 명의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알바로 시자라는 건축가고, 그 다음에 이분인데, 알바로 시자 사무실에서 이 에두아르도라는 분이 그 초기에, 커리어 초기에 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본인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약간 둘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르투갈 건축가들은 화려한 장식을 쓰지는 않아요. 두 분의 공통점인데, 지나치게 막 돈을 많이 들인 그런 엄청난 장식이 들어간 형태도 막 복잡하고 이런 걸 쓰지는 않고요. 단순한 형태를 쓰는데 미니멀한 그런 디테일을 추구를 하고요. 근데 약간 기하학이 좀 독특한 그런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주변의 담장도 같은 이런 붉은색 계통의 담장으로 솔리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풍경 자동차들을 다 지워버렸죠. 오면은 녹색 잔디와 그와 대비되는 이제 빨간색 노출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들어옵니다. 항상 보면은 이분의 작품은 이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직사각형의 평면도일 텐데, 들어가는 입구만 한 30도 틀어가지고 또 다른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건축가들이라면은 그냥 와가지고 캐노피를 만들고 들어갔겠지만은, 이분은 여기 모서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옆으로 한 1점 몇 미터를 옆으로 밀어가지고 변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약간 꺾어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비스무리한, 그러면서도 사각형도 아닌 그러한 캐노피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전이 공간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꺾어서 일로 들어갑니다. 의외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되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은 지붕이 있는데 위에 네모나게 천창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공간일 줄 알았더니 보니까 북스토어하고 카페 건물이더라고요. 그 방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전시를 쓰려고 했는데 이 운영자 측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녹색 잔디하고 이 빨간색 콘크리트가 진짜 대비가 예술인 것 같아요. 얘는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 기단부를 층이지게 계단처럼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내부에서 보시면 직사각형의 큰 메인 전시장이 있는데, 그거보다 천조고가 낮은 그러한 사각형의 정사각형 메스가 이 모서리에 치고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각형의 모서리의 왼쪽 모서리죠. 또 거기가 또 이렇게 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저렇게 아까 보셨던 거나 같은 스타일로 뚫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네요. 돌이네, 돌. 돌을 못따기를 해가지고 딱 붙인 거네요. 이거 진짜 공 좀 들었겠는데요? 밑에 기초 콘크리트 있고, 저 돌을 붙일 만큼 뒤로 셋백하고 얘는 다시 튀어나오게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이 되게 멋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직사각형인데 45도로 메스가 막 튀어나오고, 뭐 지붕도 약간 몇십 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면이 달라져요. 그러면 색깔과 톤이 다 바뀌게 되죠. 근데 또 거기다 주변에다가 큰 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은 햇빛을 받고, 어느 면은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어느 면은 또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이쪽 부분이 더 밝아질 거고 이런 게 계속해서 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창문도 우리가 아까 전시장에서 봤는데 이 지대가 이쪽 윗부분이 더 땅이 높아요. 그러니까 슬롭이 지면서 실제로는 저 전시장 내부에서 봤을 때 그 바닥 레벨은 이 땅보다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렇게 약간 썬큰 가든처럼 파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건축가들이 만들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물이 흘러서 들어가면은 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트렌치를 크게 만들어 놓고 배수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어디서 읽기로는 이 붉은색을 뭐 전통 건축에서 따온 뭐 어떤 모티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포르투갈의 색깔이 저 빨간색 그 기와 지붕이기 때문에 그 오렌지색 그 기와 지붕하고 비슷한 색깔로 붉은 콘크리트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차고잖아요. 그 그림 같은 거 갖고 왔을 때 들어가는 차고인데 차고 문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모난 저 박스의 가운데를 뚫거든요. 근데 꼭 모서리로 밀었어 저렇게.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 코너를 밀어서 저 끝부분을 메탈로 처리를 해서 이 차고 문이랑 같은 느낌이 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모서리 라인을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고 방식 자체가. 그럼 저 문도 그렇게 했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건축가가 엄청 고민을 한 거죠. 이 차고문 이쪽 붙이고 얘도 이쪽 코너로 들어갔는데 너무 안 예쁘니까 여기 이제 빨간 줄이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보기 싫으니까 얘를 일부러 한 30cm 뒤로 밀어가지고 이 부분을 돌로 마감을 하고요. 아까 베이스에서 계속 따라오던 그 재료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 모서리 문짝 위까지를 끊어서 그 재료로 가고 얘는 같은 패밀리로 묶어가지고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하고 이 코너 벽하고 얘 차고 문하고가 하나로 엘리멘트가 되게끔 그렇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너를 보면은 이 알바로 스자도 그렇고 이 에두아르도도 그렇고 형태의 조형미가 되게 좋아요. 근데 평면도를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어긋나 있어. 모든 게 조금씩 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공간에 와서 3차원으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명 그 알바로 스자도 그렇고 에두아르도도 그렇고 공통점이 이 디자인을 할 때 보면은 항상 투시도로 디자인을 합니다. 스케치를.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상상을 하고 거꾸로 역으로 그 다음에 2D 도면을 2차원 도면을 그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형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 에두아르도 건축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쉐입 그래머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모서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보이는 디테일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땅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서 이 건물이 저 회색 돌로 마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보니까 그대로 바닥 재료가 돼서 그 미술관 안으로 그냥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위에는 그 빨간색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땅하고 만나는 모서리에서는 한 30, 40cm 띄워서 돌로 되어 있는 파트를 만든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바닥 재료가 똑같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타고 올라가서 의자가 됩니다. 근데 그 의자가 하얀색 벽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그 모서리에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2, 3cm가 더 올라가 있어요. 마치 이 땅에서 이 기단부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오버랩돼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입구도 보시면은 저 모서리에서 문짝이 끝나지 않고 그 모서리 새로 되어 있는 모서리보다 오른쪽으로 한 1.몇 미터 더 빠져서 입구가 확장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도로가 쭉 가면서 저 입구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도로 포장되어 있는 인도가 포장되어 있는 면하고 입구하고 갭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잔디밭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잔디가 죽으니까 그 벽체 끝나는 데서부터 그 폭만큼은 이제 짙은색 자갈이 들어갑니다. 돌이 깔려서 들어가고요. 그게 현관에 있는 방풍실 내부까지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풍실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 인도 폭으로 쭉 똑같이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그 나머지 벽하고 사이 부분은 그런 잡석이 쫙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건축가가 이 공간을 볼 때 바라보는 지오메트리의 쉐입 그래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건축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리스본에 온 김에 2011년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에두아르도의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감명 깊게 봤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진짜 대서양이네. 좀 더 갈까요? 와.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아제나스 두마르라고 하는 대서양가에 있는 절벽 마을입니다. 엄청 멋있죠? 이게 이런 파란색 바다하고 오렌지색 지붕, 이거는 약간 두브로닉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두브로닉하고 비교하면은 여기는 이제 돌로 지은 건축이 아니고 하얀색 회벽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만큼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지만은 하얀색 회벽부터 떠오르는 게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이죠. 근데 산토리니 섬하고 지금 보시는 이 절벽 마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붕의 모양이 다릅니다. 산토리니는 여기보다 비가 더 훨씬 적게 내리기 때문에 평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아랫집에 있는 그 지붕을 윗집이 테라스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강수량이 거기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오렌지색 지붕 때문에 약간 두브로닉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느낌상으로는 두브로닉과 산토리니 섬의 한 중간 정도 되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절대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그런 풍경인 거죠. 이거는 근데 정말 장관인 것 같습니다. 야, 저 옆에서 수영하면 할만해. 저 수영장이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바닷물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로 채웠다가 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게 서쪽이니까 해질녘이 더 멋있구나. 해질녘이 돼야지 저쪽에서 햇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마을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이 절벽이 햇빛을 받아서. 저기 꼭대기도 식당인가? 예,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저녁을 저기서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배천이 흐른다. 와. 와. 야, 색깔 끝내주네. 네, 이곳에도 바닷가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의 담장을 거기다 주변에다가 딱 치게 되면은 이제 집합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으로 두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가 담장을 딱 치는 순간 그 담장 높이까지는 물을 가둘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저 수영장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가둔 다음에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담장 높이는 조금 더 낮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낮게 만들어 놓은 물 담장 높이까지만 이 수영장의 수위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파도가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금 바깥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개울물이 있거든요.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개울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거기 섞여 있는 그런 수영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우리가 알바로 스자가 만든 수영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는 쭉 인공의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알바로 스자 수영장은 바위하고 바위 사이에 최소한의 담장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더 그게 자연과 인공의 건축물이 인테그레이션, 그 교합이 더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진짜 와볼만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석양지는 태평양은 캘리포니아에서 볼 수 있잖아요. 미국 동부에 가면은 대서양을 이제 동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석양 지는 거 못 보는데 이게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에 왔을 때 특권 중에 하나가 대서양을 해질녘에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딴 데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고 절벽 마을 같은 경우도 정말 저런 절벽 위에 저런 마을은 요즘 시대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진짜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일단 이 식당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 제가 먹어본 샌드위치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꼭 여기 오시면은 이 절벽 마을 절벽 꼭대기에 있는 이 레스토랑에 오셔가지고 꼭 이 샌드위치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염소 치즈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예요. 네. 네, 저희는 지금 리스본에서 포르토로 가는 길에 포르토에서 한 70km 남쪽에 있는 그 마을에 왔는데요. 보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휴양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줄무늬 마을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집이 다 줄무늬가 그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다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새로 짓는 것들은 거의 줄무늬 안 넣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상업 가로인데 이쪽이 줄무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유래가 되게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줄무늬 마을은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남편들이 대부분 다 어부였기 때문에 다 바다에 일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배를 타고 들어올 때 멀리서부터 자기 집이 잘 보였으면 해가지고 이 줄무늬를 긋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눈에 확 띄기 위해서.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무늬로 자기 집을 칠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 마을의 어떤 디자인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뭐 별게 없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되게 좋았던 게 막 낙서가 전혀 없어요. 되게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근데 진짜 나는 그게 신기한 것 같아. 낙서가 많은 도시에 가면 우리는 약간 되게 불안감을 느끼잖아. 심리적 불안감을. 뭔가 범죄 도시일 것 같고. 근데 똑같이 하는 건데 이런 그냥 추상적인 페인트 칠을 하는 스트립은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잖아요. 그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아. 똑같이 페인트로 뭘 하는 건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낙서라는 거가 결국에는 뭐 갱단들이 영역 표시하려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어떤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드러내고 딴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제일 누구한테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낙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낙서를 되게 많이 하잖아. 벽에도 하고 뭐 벽지에다가도 하고. 그래서 그게 사회 내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현할 때 낙서를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화장실 벽에 가면 낙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문 중에는 그 화장실에 있는 낙서를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성적인 내용이 많으냐, 아니면 정치적인 내용이 많으냐, 그걸로 시대상을 다 이렇게 반영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제일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낙서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CCTV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없어진 것도 있지만은 현대에 와가지고는 댓글을 쓸 수 있어서 낙서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 도시 안에다가 낙서를 하지 않더라도 내 의견을 어디든지 가서 댓글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특히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느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기사라든지 아니면 연예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댓글을 엄청나게 써대서 자기의 의견을 막 피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게 댓글로 되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 도시에서 제일 낙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당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걸려있잖아요. 사거리마다.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낙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여기 이런 낙서는 좋은 것 같아요. 낙서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내용은 없죠. 이게 스트립을 통해서 무늬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차별화시키려고 하고 하는 자기 표현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근데 이거는 오히려 패턴이 되니까 아름답게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인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이번에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토요일 저녁에는 파워 오브 유토피아는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후에 제가 게스트 토크로 참여를 하니까요.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